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하면서 주간 단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질주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주간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AI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 저희가 탑다운 매크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적도 사실 1분기를 시작으로 4분기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의 둔화 속도는 좀 더디긴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사이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지수도 크게 하락할 요인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가 있고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S&P 500 밸류에이션 PER 선행 PER로 봤을 때는 드디어 20배를 좀 넘어섰습니다. 20.5배 가까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배를 넘어섰던 시절이 언제냐를 두고 봤을 때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받으면서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메타 이런 종목들 AR, VR 이런 애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AI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유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대감이 실적을 크게 동반하지 않고 PR 기준으로 22배 가까이 갔다면은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룸이 22배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에 2020년과는 다르게 실적까지 동반된다라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말씀을 하셨는데 엔비디아가 더 갈 거냐가 지금 최대 관심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즉 관련해서 목표 주가가 지금 1,000달러를 넘어서 이제 1,400달러를 제시하는 곳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갈까요? 네,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이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가 가장 이제 핫 이슈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재 업종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비교가 되는 게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성장주 대표적인 애들과 비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 업종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적과 동반되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주도할 종목들은 M7 빅테크 기업들이 맞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시작점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이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와 같이 예전에 VR, AR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익단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년 대비 700% 늘어났기 때문에 1분기나 2분기 실적도 그 정도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200%를 넘는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수준의 증가율 그리고 실질적인 액추얼 어마운트로 봤을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을 동반한 밸류에이션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 뒤에 이제 이번 주는 또 물가에 관심이 좀 쏠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 후반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앞서 CPI에서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시장이.
개인 소비 지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개인 소비 지출 PC 역시도 1월 달에 CPI 그리고 PPI 발표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퐁당퐁당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월 달에 조금은 예상치를 넘어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월에 발표될 CPI나 PPI는 1월만큼은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3월 달에도 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가의 상승 속도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추세는 맞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월간으로 봤을 때는 좀 퐁당퐁당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가 좀 더딘 흐름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매크로도 경제 성장률도 강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은 경제 지표들, 결국에는 이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로 서프라이즈를 내고 어느 정도로 둔화되는 이 속도에 좀 민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실적 공백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물가에 좀 더 예민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CPI와 PPI에 따라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월 달 CPI가 발표가 되면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PC에 대한 영향보다는 2월 CPI 결과 발표를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금리나 시점은 계속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위원들 발언이 좀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12월 달 FOMC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1월 FOMC 회의 이후 그리고 3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은 매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컨센서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1%대여서 2024년에는 2%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연준들의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발표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나올 것 같고요. 저희는 시장에서는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한 6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제 세부 방안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서 또 그게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세부 방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하는 종목의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라던가 뭐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